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4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의 하나인데 치명상이라는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주 말을 하죠. 듣기도 하고 치명상 또는 치명적이다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 여기서 치명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한자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그림을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치명일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저도 이 자세히는 모르는 내용입니다. 어렴풋이 아는데 천주교에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알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고종 때 있었던 천주교 대박해 순교가 있었는데 그 순교자들의 명단과 뭐 여러 가지 그 행적이라든지 그런 약전을 기록한 그런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이 이제 한강변에 있는 세남터 순교 성지입니다. 아까 그 지명일기로 인해서 적혀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순교를 당했고, 물론 순교가 이곳에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닌 모양입니다. 조선 팔도 여기저기에서 일어난 모양입니다. 그 지명일기를 근거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가톨릭의 그 성인 복자들이 많이 생겼죠. 시복 시성식이라고 교황님도 한번 오셔가지고 우리 광화문에서 시복 시성식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치명과 관련된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치명상. 치는 이룬다는 뜻입니다. 어디에 도착한다는 뜻입니다. 치. 명은 목숨명입니다. 상은 상처상입니다. 오늘은 주로 치자에 대해서만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글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치자는 이를지와 칠복이라는 글자입니다. 이르다, 이것도 도착한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어디에 도달한다는 그런 뜻이죠. 이 이르다는 뜻은 사실은 화살이 어느 곳에 도착했다. 땅이 있는데 이렇게 화살이 여기에 꼽혔다. 화살이 꼽혔다. 그래서 도착했다는 그런 글자입니다. 이 글자를 보면 사실은 정확하게 화살 모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옛 글자를 보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화살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화살이 어디 날아가서 땅에 꽂혔다. 그래서 도착했다. 더 이상 가지 않는다. 이런 뜻을 나타냅니다. 여기에 칠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칠복은 손으로 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손이 아니고 원래는 발을 뜻하는 글자였어요. 원래는 이 글자였어요. 이 글자가 모양이 중간에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를지에 여기에는 손을 뜻하는 칠복인데 이것은 발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천천히 걸을 쇠 또는 뒤져서 옳지라는 이 발을 뜻하는 글자인데 모양이 비슷하죠. 모양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것이 모양이 바뀐 모양이다. 그러면 화살이 도착하고 발이 있다는 것은 화살이 도착한 곳까지 발이 간다. 그렇게 되면 도달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손이 들어가면 조금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글자는 어디에 도착을 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르다. 자, 그리고 목숨명은 우리가 하여금 영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명령할 때 이 두 자를 이으면 명령이 되겠죠. 하여금. 자, 이것은 어떤 사람이 하늘에 모자를 쓰고 하늘에 기도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신으로부터 신탁을 받아서 이제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시 입을 뜻하는 입구를 붙인 것이 바로 목숨명입니다. 하늘로부터 신탁을 받아서 말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늘이 준 말입니다. 하늘이 준 말은 사람에게는 목숨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목숨명이라고 됐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뜻하는 상처상은 사람에게 입힌 상처다 해서 사람이 들어갑니다. 사람인변이 들어가고 이 부분이 좀 문제인데 이 부분이 사실 글자가 많이 쓰입니다. 여러 가지 글자가 쓰이는데 단독으로는 잘 쓰이지 않아서 이렇게 글자를 따와봤습니다. 이것은 윗부분과 그리고 아랫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윗부분은 사실은 이게 화살의 모양이에요. 화살이 날아간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해에서 햇살이 이렇게 쫙 퍼지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쭉 퍼져나간다. 화살이 날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디에 날아갔느냐? 사람에게 날아간다. 그래서 화살을 맞은 사람이 상처를 입는다. 그런 뜻입니다. 네, 오늘은 목숨명과 상처상을 다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아서 이럴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치명이라는 말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치는 이르다는 뜻입니다. 도착하다는 뜻입니다. 명은 목숨입니다. 그래서 치명이라는 말은 목숨과 관련된 것에까지 이른다는 그런 것입니다. 결국은 죽을 지경에 이른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톨릭에서는 주로 예전에 순교를 치명이라고 했습니다. 순교는 종교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명이란 말은 죽을 지경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앞에서 본 우리가 지명일기라는 것은 순교자를 적은 순교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는 낱말은 치명적이다, 또는 치명상이다, 또 치명타를 입었다,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때 치명적이라는 것은 결국은 목숨에 관계될 정도로, 목숨을 잃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다. 아주 굉장히 엄혹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죽을 지경에 이를 정도다는 것이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치명상은 죽음에 이를 정도의 상처다,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치명타 역시 죽음에 이를 정도의 어떤 타격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치명이란 말은 상당히 엄중한 말인데 우리는 굉장히 쉽게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별 치명적이지도 않은데 내 치명적으로 어떤 치명적이었다, 또는 뭐 치명적인 그런 상황을 받았다, 또는 치명타를 날렸다, 이런 얘기를 쉽게 하는데 사실 쉽게 쓸 얘기는 아니죠. 목숨과 관련된 일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치와 관련된 것을 조금 복잡한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치에 대해서는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지만 오늘은 한 3가지 정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디에 이른다라는 것은 데리고 온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간다는 뜻도 있습니다. 어디에 도착을 함으로 그렇겠죠. 그리고 어떤 상태에 도달한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정취다, 이런 뜻도 우리가 가진 낱말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낱말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데리고 온다, 그리고 데리고 간다 할 때는 유치한다, 뭔가 올림픽을 유치한다든지 올림픽을 우리 쪽으로 가지고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초치한다, 불러서 오는 것이에요. 아주 높은 사람이 이리 오너라 해서 데리고 오는 것을 초치하는 것을 초치한다 얘기합니다. 이것은 부른다는 뜻입니다. 부를 초입니다. 납치한다, 강제로 사람을 어디인가 데려가는 것을 납치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다 이럴 치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태에 도달한다는 뜻으로는 일치한다, 하나가 될 때까지 그런 상태가 된다, 일치한다, 우리가 의견이 일치되었다 할 때 이것을 씁니다. 합치한다도 마찬가지죠. 의견이 합쳐져서 어떤 상태, 합치된 상태까지 간다. 극치, 아주 최고에까지 이르는 것을 극치라고 하죠. 뭐 기쁨의 극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더 이상 갈 수 없을 정도의 최고의 경지까지 이르는 것, 그런 상태에 도달한 것을 극치라고 합니다. 또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씁니다. 상해치사다. 상해는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죠. 상처와 해를 입었는데 그것이 죽음에 이를 정도도, 죽음에 도달할 정도의 그것을 상해치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자연의 정치라는 말도 쓰는데 왜 이것이 자연의 정치라는 의미로 쓰일까라는 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쓰는 낱말은 많이 있습니다. 경치가 좋다 할 때 치입니다. 풍치가 좋다, 풍치. 이것도 경치와 비슷한 그런 의미로 쓰이죠. 아치가 있다, 어떤 우아한 맛이 있다, 그런 의미로 쓰이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치명상, 또 치명적, 치명타, 그리고 치명일기, 이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치명이란 말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써서는 안 되는 그런 말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